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뭘까? 원인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온실가스라고 부를까? 온실가스. 여러분, 온실가스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죠. 근데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탄이라는 것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스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라고 하지 않고 온실가스라고 하냐면은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산화탄소, 두 번째가 메탄, 세 번째가 생각지도 못한 가스인데 수증기예요.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온난화의 주범이 또한 수증기입니다.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 속도가 현대가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1970년, 지금까지 대략 한 50년 전부터죠. 70년부터 2004년까지 기록 관측을 했는데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온실가스예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겁니다. 이 온실가스라는 것은 원래는 이 방출되고 흡수되고를 반복해서 어떤 평형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태양이 비치는 곳은 100도까지 올라가고 태양이 안 비치는 곳은 또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기라는 것은 양지 쪽의 열을 음지 쪽으로도 전달하고 또 음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대기는. 근데 이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식물들이 죽으면 썩잖아요. 이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것들은 또 자연적으로 흡수됩니다. 식물 활동에 의해서 흡수되고 또 바다로도 흡수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평형을 이루어서 딱 사람이 살기 좋은 기온을 갖춥니다. 이게 온실가스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위적으로 발생된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이 균형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자연이 스스로가 흡수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 너무나도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고요. 이제 흡수하지 못하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흡수하고 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이미 지나치게 많은 양이 방출됐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이루게 하는 평형이 무너졌고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그럼 온실가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요,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이 1750년에 280ppm이었는데 201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415ppm으로 약 1.5배 그리고 135ppm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산업혁명 이전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빙하를 녹여가지고 빙하 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얼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속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면은 옛날에는 대기가 어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ppm이었는데 현재는 415ppm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이 탄소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한마디로 탄소를 태웠다는 거예요. 탄소가 산소에 결합해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탄소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산화탄소 증가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그러니까 화석연료라고 하면 기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석탄, 또 석유, 천연가스, LNG 다 이게 탄소 덩어리들이에요. 탄소 덩어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 파괴. 아마존 같은 데서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원시림을 불태워버려요, 일부러. 그러면 이 나무가 또 탄소거든요. 그럼 나무가 불타면서 나무 속에 저장되는 탄소들이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산림 파괴. 땅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원시림에서 농지로 아니면은 가축들을 기르기 위한 어떤 초지로 바꾸기 위해서 원시림들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게요,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원래 화석연료라는 것은 어디에 묻혀 있죠?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땅 속에 묻혀 있는 화석연료를, 이거를 땅 속에 있는 탄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불태워 가지고 공기 중에 퍼뜨리고 있는 게 이게 화석연료 연소거든요. 땅 속에 있어야 될 탄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연소시켜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공기 중에 발생시킴으로써 원래는 대기에는 없어야 될 농도의 이산화탄소들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속에 뭐 기름이 뭐 몇십 년치야 묻혔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다 못 태워요. 다 태우면은 지구 정말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땅 속에다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거를 매장시켜 놓으셨을까?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 요셉 시대에 뭐 파라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 뭐 로마 제국 시대, 그 사람들 땅 밑에 화석연료 있는 거 몰랐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발전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땅 속에 불 잘 타는 물질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돈이랍시고 검은 황금이다 이러면서 막 팔고 막 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전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그 유전이라는 게 인간을 편하게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태우면 태울수록 뭐가 되냐면 이게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인류의 재앙.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절대적인데요. 전체 온실가스의 80%가 이산화탄소입니다. 80%가 이산화탄소고요. 인간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95%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산화탄소의 95%가 인간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주 원인인데, 여러분 언제 화석연료 끄집어내서 태웠습니까? 언제 그렇게 많은 화석연료들을 인간이 태웠을까? 이게 제일 문제가 발전입니다. 발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스마트폰 쓰고 계시고 모든 게 사실 다 전기잖아요. 버스를 타도 전기, 전철을 타도 전기, 시계를 봐도 전기, 사방 어딜 둘러봐도 전기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근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이 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 원인입니다. 특히나 이 발전소들 중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 다시요. 석탄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게 무연탄이라고 하는 연탄인데, 이 무연탄에는 탄소가 92%나 들어있어요. 92%나 되는 탄소가 들어있어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무엇이요? 석탄 화력 발전이. 여러분들 앞으로 전기 쓰실 때 이 전기가 어떻게 생긴 전기인지를 알아보고 쓰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전기가 빛이 안녕 나는 석탄이 타서 왔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안녕 나는 원자력 발전에서 왔지, 이렇게 전기가 말을 하진 않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1kW를 발생시키는데 약 4g의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수력 발전은 1kW에 4g의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 요즘 막 폐기하느라고 난리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12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발생시키고 있죠. 천연가스로 하는 발전이 약 469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요. 석탄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1001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수력이 4, 석탄화력 발전이 1000, 원자력이 12.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 막 없앴죠. 그런데 전기는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럼 그 전기 다 뭘로 만들었을까? 북한산 석탄은 아니겠죠? 추론한 계산해보면 석탄화력 발전은요 원자력 발전의 62배, 그 다음에 수력 발전에 비해서는 25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쓰는 전기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안녕 나는 소양강 다목적댐에서 왔어 아니라든가 안녕 나는 석탄에서 왔어, 석탄에서 나온 전기들은 가능하면 안 써주는 게 좋겠죠. 25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많이 차지할수록 그만큼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들이 전부 다 지구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막 폐기시켜야 된다고 난리치는 원자력 발전, 그나마 친환경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위험은 하죠.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요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랜덤이에요.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요. 조금 원자력 발전은 랜덤이라면은 그 터지면은 이제 반경 몇 킬로 정도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 이렇다고 한다면은 석탄화력 발전은요 확실하게 전 인류를 죽입니다. 확실하게. 공기 중에 탄소 내뿜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를 이게 과도기적 기술로 삼아서 결국에는 국민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인류가 친환경 고효율의 전자제품을 소비해야 되고, 즉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을 써야 되고, 전 인류가 국가도 신재생 에너지 등의 발전 기술을 축적해서 석탄 화력 발전, 석유 화력 발전, LNG, 천연가스 화력 발전을 지구상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적게 써야 되고 나라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탈원전, 말은 좋지만 대책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안 쓰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즐기는 그 시원한 공기도 다 그 화력발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문재인 씨는 원자력 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려고 했을까가 좀 궁금해요. 왜 이런 반인륜적인 일을 하시는 걸까? 하려고 하실까? 자, 6월 23일 신문인데요. 9개의 국제 환경단체가요,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9개나 되는 국제 환경, 세계에서 우리나라 환경 문제로 태클을 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다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일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뭔 일인 거 아니? 이 환경단체들이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유명하죠? 거기다 전면 광고를 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린 뉴딜 정책입니까?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요, 한국이 기후 악당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당인 거예요. 한국이 기후 악당, 이들은 한국을 기후 악당으로 칭하면서 한국의 해외 석탄 화력 발전 건설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부통령인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수익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강행한다고 합니다. 뭔 소리냐? 얘네들이 한국에서는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놓고는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가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팔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그럼 여러분, 그럼 궁금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여러분 인도에서 석탄 태우면 한국에는 그게 문제 안 생깁니까? 그 환경단체가 인도에서 태워진 수많은 그 석탄들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거고 우리가 전부 그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또 비판하냐면은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위선적이다. 뭐 보류가 되는지 강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발생이 워낙 문제가 심각하기에 전 세계는 1997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는 협의해 왔어요. 1997년 교토의정서라는 협약을 맺었는데 97년 11월 10일 일본에서요, 온실가스 배출을 놓고 각국이 서로 감축하자라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교토의정서에는요, 한국이나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가지고 의무를 지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할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요, 배출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습니다. 일본의 교토의정서는요,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내지는 파리협정으로 2015년부터 대체됐고요. 전 세계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 발생을 같이 줄이자. 이거는 인류의 생존 문제다라고 전 세계가 동의한 겁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리 협약이 미국에게 매우 불리한 협정이라면서 자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알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약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미국이 만약에 정말로 탈퇴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 협정을 안 지키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왜 그럴까? 미국이 왜 자국의 이익이 안 된다면서 탈퇴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따 알려드릴 거지만요. 자, 두 번째 기체는 이산화탄소에 이어서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도 20배나 높은 온실 효과를 냅니다. 양에 있어서는 적지만서도 20배나 높은 온실 효과를 냅니다만, 그럼 메탄을 여러분은 언제 만듭니까? 웃기지만서도요, 메탄가스의 주 원인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소돼지의 방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기가
걔네가 이제 성장하는 동안에 풀 먹고 방귀 뀌고 풀 먹고 방귀 뀌고. 근데 그게요, 환경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먹고 자라려면 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초지를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나무를 베어버려가지고 우림을 없애야겠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먹었던 돼지고기가 브라질산이었던 것 같은데 브라질산 사지 말아야겠어요. 왜? 브라질이 유명한 게 정글이잖아요. 아마존 정글. 근데 제가 브라질산 고기를 소비를 해버리면은 브라질 녀석들이 어허라 고기 잘 팔리네 이러면서 자 빨리 원시림 다 베어버리고 목장으로 바꿔버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라질산 고기는 앞으로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메탄은 축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수증기. 수증기도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근데 원래 수증기는요, 대기 중에도 있고 구름 중에서도 있고 얘는 뭐 열을 튕겨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수증기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수증기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수증기는. 여러분 수증기 배출합니까 혹시? 여러분 수증기 배출 안 하죠? 수증기는 원래 그리고 눈비 등으로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기체거든요. 농도가. 근데 왜 수증기가 문제가 될까? 답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근데 이 지구온난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수증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수증기는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같은 부피에 많은 양이 저장되고 기온이 떨어질수록 적은 양이 저장됩니다. 부피당 저장되는 양이. 자, 근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가니까 같은 부피당 저장되는 수증기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추우면은 건조해지기가 쉽고 더우면은 습해지기가 쉽잖아요. 그 말이 더울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녹아드는 게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추울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저장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랑 이 수증기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더워지니까 더워진 만큼 수증기가 더 많이 대기 중에 저장되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구의 온실가스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자체에 의한 온난화에서 저장된 수증기에 의한 수증기 자체도 온난화를 일으키는데 수증기에 의한 온난화가 일어나서 온실가스 효과가 더욱 악화되고 심해집니다. 게다가 이 더 많이 저장된 고온의 수증기들은요. 더 큰 태풍을 발생시키는데 일조하죠. 그래서 인간이 배출하는 건 수증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지만 여러분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수증기를 더욱 늘어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더욱 후덥지근한 여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후덥지근한 여름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니면은 시원한 뭘 틉니까? 에어컨 틀죠? 요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기 어디서 나온다고요? 땅 밑에 든 탄소를 끄집어내가지고 공기 중에 흩뿌리는 거예요.